6장 4절 그람 시미트 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절의 학습 주제는 Rn 공간의 한 부분 공간 W에 기저가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저로부터 직교하는 기저를 찾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기저로부터 직교 기저를 찾는 이 일련의 과정을 찾은 수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람 시미트 과정 또는 그람 시미트 직교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람 시미트 직교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Rn 공간상의 0이 아닌 모든 부분 공간은 언제나 직교 기저를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그람 시미트 과정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예제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직교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그람 시미트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제 1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1과 x2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을 W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W에 대한 직교 기저를 구해보시라는 얘기인데요. 우선 x1의 스칼라벨에서 x2가 나오지 않으니까 x1과 x2는 분명히 독립이 맞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이 부분 공간 W의 기저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우리는 직교 기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기저가 주어졌을 때 직교 기저를 만드는 과정, 이 일련의 과정을 이 사람들이 찾은 과정으로부터 그람 시미트 과정이란다는 거 조금 전에도 설명했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직교화를 만들 수 있는데요. 앞전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즉 직교 사용의 개념을 여기다 적용하면 손쉽게 직교하는 기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 같은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x1 벡터하고 x2 벡터를 공간상에 직접적으로 점의 좌표를 표시한 것뿐입니다. x1은 제1성분이 3, 제2성분이 6, 제3성분이 0이니까 쉽게 말해서 x좌표, y좌표, z좌표가 3, 6, 0이에요. 그래서 자, 보다시피 여기가 x좌표 3, y좌표 6, z좌표 0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1, 2, 2예요. 요 점의 좌표가 1, 2, 2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공간상에 놓이는 이 두 개의 벡터, 자, 이제 이렇게 x1 벡터와 x2 벡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흐릿하게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죠. 바로 W라는 부분 공간은 이 x1과 x2를 포함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이 이 W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W를 정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다면은 x1은 이렇게 보일 것이고 x2는 이와 같이 보이겠죠. 자, 마치 이 칠판 평면이 W평면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x1과 x2는 W의 기저는 될지언정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직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교 기저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x1을 그냥 v1이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직교하는 기저의 그 원소들을 v1, v2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x1 자체를 그냥 바로 v1이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직교 사용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x2를 이 x1 위로 직교 사용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 직교 사용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P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P 또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앞에서 했던 기호 표기처럼 프로젝션이라 쓰겠습니다. x2를 x1 위로 정상을 내린 거예요. x1이랑 v1이랑 똑같다 했었으니까 그냥 v1 써도 무방합니다. 즉, 이 빨간색 벡터 P가 프로젝션 벡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벡터에서 요 벡터로 가는 요 파란색 벡터죠. 요 파란색 벡터가 우리는 이제 요 이제 P라 표시를 했었으니까요. 우리 앞절에서는 요거를 Y 벡터, 요걸 Y 햇 벡터라 표시했었잖아요. 자, 지금은 X2 P라 표시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P-X2예요. P-X2 여기까지가 됐죠. X2-P라 써야죠. 정정합니다. 자, 요거는 이 파란색 벡터는 X2-P가 돼요. 이 P가 이 프로젝션과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보면 X2- 프로젝션입니다. X2를 V1으로 정상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로젝션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따라서 X2-P, 즉 X2- 프로젝션 X2에서 V1으로 정상을 내린 것을 앞절에서 배웠던 이 프로젝션을 계산한 방법으로부터 V1과 V1의 내적분의 X2와 V1의 내적 그리고 V1이에요.
물론 V1 대신에 그냥 X1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X2-P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V1과 분명히 수직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X2-P는 요 벡터는 V1과 직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X2-P라는 요 벡터를 우리가 얘를 V1이라 썼으니까 그럼 얘를 V2라 놔볼까요? 얘를 편의상 V2라 표시를 한다면 그러면 이 V2가 V1과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2는 V1과 수직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V1과 V2는 여전히 W라는 이 부분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이고요. 이 두 개는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개의 벡터들에 의해서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개는 서로 독립이에요. 그래서 독립이면서 생성하니까 기저가 되고 더군다나 직교하죠. 그래서 직교 기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W의 직교 기저는 바로 V1과 V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는 이 직교 기저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잖아요. V1, V2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 V1과 V2를 구하는데 V1은 곧 X1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3, 6, 0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벡터를 열 벡터로 표시합시다. 3, 6,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2를 찾아야 되죠. 자, 이제 V2는 요 위에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V2를 하나 썼으니까 여기다 직접 계산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X2가 1, 2, 2예요. 1, 2, 2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V1과 V1의 내적이죠. 그래서 V1과 V1의 내적 3, 3은 V1이 곧 X1과 같아요. 3, 3은 9, 6, 6이 36이에요. 45. 그리고 X2하고 V1의 내적. V1이 X1이니까 결국은 X2하고 X1의 내적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3, 2, 6, 12. 그리고 요건 0이에요. 그러니까 15가 되는군요. 여기가 15. 그리고 여기가 V1이 있죠. V1이 곧 X1이니까 3, 2, 6, 0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약분하면 요거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다 곱해요. 여기 1, 2,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다 정돈을 해보니까 1에서 1 빼니까 요건 0, 2에서 1 빼니까 0, 2에서 0을 빼니까 2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V2의 모양이었었군요. V2의 모양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W의 직교 기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므로 V2 0, 0, 2가 됩니다. 자, 실제로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내적하면 0이니까 직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W의 직교 기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예제 1번이 이해됐다면 이제 이건 벡터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의 문제는 조금 전에 구했던 것보다는 성분이 하나 더 많고요. 벡터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이제 알파상에 있는 3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상의 이 3개의 벡터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독립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알파1, 알파2, 알파3에서 결합해서 0이라 놓고 풀어보면 알파1, 알파2, 알파3가 0이라는 걸 금방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개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3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 안에서 본다면 얘네들이 기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얘네들이 기저가 1차 독립이면서 바로 이 3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에 기저가 되는 것이 맞아요. 이제 기저가 됐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직교 기저를 구해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 예제 1번은 2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의 직교 기저를 구했고요. 예제 2번은 3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의 직교 기저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요. 우선 이제 X1, X2, X3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얘네들은 기저는 될지언정 내적하면 0은 아니기 때문에 직교 기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X1, X2, X3부터 직교하는 기저 V1, V2, V3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의 직교 기저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V1, V2, V3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X1을
V1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X1하고 X2가 서로 직교하지 않거든요. 내적하게 보면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X2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 X1하고 수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X2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V2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1은 곧 X1과 같다라고 놓고 풀 거예요. X1은 1111이고요. 그리고 V2는 이걸로 계산합니다. V2가 X2 마이너스 프로젝션이잖아요. X2 마이너스 프로젝션인데 이것은 X2에서 V1 프로젝션입니다. X2가 011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젝션은 이미 잘 알다시피 이거 한 번 더 써보면 X2 마이너스 V1과 V1의 내적분의 X2 내적 V1 그리고 V1이잖아요. 이걸 계산합니다. V1과 V1의 내적, 이게 V1이에요. 제곱해서 더하면 4분의 1이군요. 4분의 1. 4분의 1이고 요 분자도 계산해야 되죠. 분모가 4라는 얘기였고요. 분자를 계산합니다. X2하고 V1의 내적. 자, X2하고 V1의 내적 다 계산하면 3이네요. 그래서 이게 분모는 4하고 분자가 3이었었습니다. 4분의 3 이와같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계산했으니까 V1입니다. V1은 1111 이와같이 돼요. 자, 이제 벡터의 스칼라배, 그리고 벡터의 뺄셈으로부터 0에서 4분의 3 빼는 거니까 4분의 3 이와같이 되고요. 1에서 4분의 3 빼니까 4분의 4, 4분의 3, 4분의 1이에요. 1에서 똑같네요.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이에요. 이거 다 4분의 1을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3, 1, 1,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V2가 보다시피 이 분수로 나왔습니다. 다루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V1과 V2가 수직이 되는 벡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파란색 벡터가 V2라 했다면은 이 파란색 벡터가 분명히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X1, V1 벡터하고 수직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파란색 벡터를 약간 크기를 조절했다고 가정해 봐요. 얘를 우리가 편의상 V2'이라 놓아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직교하는 것은 맞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 것을 좀 피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V2'을 자, V2에다 4배를 하는 걸 V2의 4배라는 벡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V2에다 4배를 해버리면 이 각각의 성분이 정수가 돼서 다루기가 쉽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V1과 이 V2'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V1과 V2'은 서로 직교하거든요. 이제 직교하는 기저 중에서 2개를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를 더 구해야 되죠. V3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V1과 V2'은 자, 여기가 W1이라는 부분 공간이라 보겠습니다. W는 이 3개로 생성되는 공간인데 W1은 지금 우리가 V1과 V2'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공간이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팬 V1과 V2'으로 생성돼요. 보통 이제 이 스팸교를 이렇게 꺾기교로 벡터 옆에다 꺾기교를 써서 표시해도 같은 교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W1이 V1과 V2 이 둘은 서로 직교합니다. 서로 직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V1과 이렇게 V1과 자, 이쪽이 V2'이에요. 이들은 서로 직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V1과 V2'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는 자, 이제 요 W3를 여기 X3를 생각합니다. X3예요. 요거를 그냥 주황색으로 할까요? X3 벡터를 생각합니다. 이 X3가 이 2개의 벡터들로 생성되는 이 W1 공간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V2'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V1'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상수배하고 여기다 상수배해서 결합을 할 때 얘처럼 X3가 제1성분 0, 제2성분 0이 되는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여기가 모두 0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1,1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아무리 상수배하고 상수배해서 결합을 해도 위에 2개는 0이고 밑에 2개가 0이 아닌 것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3는 V1과 V2'의 이 V1과 V2'의 1차 결합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X3는 W1에 속하지 않는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우리 앞 시간에 직교 사용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이 V1과 V2 프라임이 서로 수직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X3를 이 W1 위로 정상을 내리겠습니다. W1 위로 정상을 내립니다. 이 빨간색 벡터를 표시할게요. 자, 이 빨간색 벡터가 바로 프로젝션 X3를 W1 위로 정상을 내린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직교 사용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봤었죠. 자,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 주황색 벡터를요, 이 V1이라는 요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립니다. 직교 사용을 내려요. 직교 사용. 이렇게 직교 사용을 내린 것이 요 벡터예요. 이 벡터를 프로젝션 X3를 V1 위로 정상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X3를 저쪽 V2 프라임 위로 정상을 내려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이거 서로 수직입니다.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얘가 프로젝션 X3를 V2 프라임 위로 정상을 내린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X3를 이렇게 V1 위로 정상을 내리는 이 초록색 벡터와 X3를 V2 프라임 위로 정상을 내리는 이 보라색 벡터를 더해버리면 위에서를 내려다보세요. 이 빨간색 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벡터는 이 두 개의 합이에요. 프로젝션 X3를 V1 위로 정상을 내리고 또 역시 프로젝션 X3를 V2 프라임 위로 정상을 내리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 벡터를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벡터를 구한 뒤에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바로 이 W1과 수직이 되는 새로운 벡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앞에서부터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밑에서 위로 가는 벡터를 만들 거예요. 이 밑에서 위로 가는 벡터 얘가 X3 마이너스 이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 요거 X3를 W1 위로 정상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면 얘가 바로 이 빨간색 벡터와 수직입니다. 이 빨간색 벡터는 분명히 W1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벡터는 분명히 W1과 직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벡터를 우리가 이 V1과 V2 프라임이 서로 직교하는 벡터였었는데 이들하고 다시 직교하는 벡터가 바로 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3를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예문을 이용해서 마저 V3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W의 직교기죠. V1, V2, V3를 만드는데 우리는 V2 대신에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V2 프라임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이 W1 공간하고 수직이 되는 이 파란색, 즉 V3라는 이 벡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3를 구합니다. V3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X3 마이너스 그리고 프로젝션 X3를 W1 위로 정사를 내려요. 이때 이 프로젝션은 이거거든요. 초록색하고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거.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자, 이제 X3를 V1 위로 정사를 내리고 플러스 프로젝션 X3를 V2 프라임 위로 정사를 내리는 거예요. 초록색과 보라색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써보면 X3 마이너스 이거는 V1 내적 V1분의 X3 내적 V1 V1이고요. 여기도 V2 프라임 내적 V2 프라임 X3 내적 V2 프라임 그리고 V2 프라임이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들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이제 X3가 요거예요. 0011. 자, 그리고 이제 요걸 계산합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아예 그냥 마이너스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제 바로 계산합시다. 자, 이 V1과 V1의 내적. V1과 V1의 내적은 1111 4가 나왔습니다. 분모는 4가 나오고요. X3하고 V1의 내적. X3하고 V1의 내적합니다. 2가 나오는군요. 다 더하니까 4분의 2. 4분의 2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입니다. 요거 계산한 게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V1은 1111. 여기 플러스인데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되고요. V2 프라임이니까 요거예요. 요거. 자, V2 프라임과 V2 프라임의 내적이니까
각각 제곱해서 더합니다. 3, 3, 9, 1, 1, 1, 10, 11, 12. 여기가 12가 되는군요. X3하고 V2 프라임의 내적이에요. X3는 요거예요. 0, 0, 1, 1. 그리고 요거 내적합니다. 내적하니까 1, 1, 2가 되는군요. 2. 12분의 2니까 약분하면은 6분의 1이군요. 그리고 여기가 V2 프라임이잖아요. V2 프라임 이거예요. 마이너스 3, 1, 1, 1이에요. 요거 계산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따로 계산한 다음에 씁시다. 0에서 2분의 1과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네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0이군요. 이거 0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거는 분모 문제에다 3을 곱하면 6분의 3, 6분의 1,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요것만 계산하면 요 지금 6분의 3이잖아요. 6분의 1이니까 6분의 4, 3분의 2인데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1에서 빼요. 1 마이너스 3분의 2잖아요. 1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정정합니다. 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3에서 3분의 2 빼니까 3분의 1입니다. 밑에도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도 3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3분의 1을 묶어내겠습니다. 3분의 1 묶어내니까 0, 마이너스 1, 1 이와 같이 되는군요. 자, 이것이 V3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W의 직교 기저가 V1, V2 프라임, V3 프라임이었는데 그들을 다 모아서 표시를 해보니까 V1은 1, 1, 1, 1, V2는 V2 프라임을 계산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3, 1, 1, 1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V3는 요거예요. 앞에 3분의 1이 있었고요. 0, 마이너스 1, 1입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기저가 되는 거예요. 기저는 이렇게 원소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 두 개가 수직이란 건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인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적을 해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3분의 2, 요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은 3분의 1, 3분의 1, 이거 3분의 요걸로 합시다. 계산해 좋게. 이렇게 내적을 해요. 0,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더하니까 0이잖아요. 이 두 개 수직입니다. 이건 이미 수직이 확인됐고 이것도 지금 수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얘랑 내적한 것이 0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0이죠.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다 더하면 0이 나오니까 얘네들 서로 간에 다 직교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그 Rn 공간상에 부분 공간 W가 주어졌을 때 W에 기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저들로부터 직교하는 기저를 찾는 과정이 대략 어떠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다음 같은 그람 슈미트 과정을 통해서 한 기저로부터 직교 기저를 찾는 일반화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자, 이제 정리 11번 보겠습니다. 그람 슈미트 과정이에요. Rn에 0이 아닌 부분 공간 W와 그 기저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V1은 X1과 같은 걸로 V2는 이렇게, V3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더 나가서 이제 VP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V1부터 VP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W에 대한 기저는 기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더 나가서 직교 기저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역시 기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W의 기저가 X1부터 XK였는데 이 기저로 생성을 하나 직교 기저로 생성하나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이 W를 생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그람 슈미트 과정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각적인 어떤 도형의 즉 직교 사용의 기본 원리만 잘 알고 있어도 이 그람 슈미트 과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계산을 하면서 일부 설명했기 때문에 예제 1번과 예제 2번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면 그람 슈미트 과정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1번이나 예제 2번과는 다르게 이제 부분 공간 W가 차원이 P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예제 1번은 2개의 벡터로 생성하고 예제 3번은 3개의 벡터로 생성했다면은 이제는 P개의 벡터로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저가 주어져 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X1하고 X1부터 XP 얘네들은 기저예요. 그러니까 직교 기저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2를 생각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X2에서 X1 위로 프로젝션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X2를 X1 위로 프로젝션 내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교 기저를 V1, V2, V3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V1을 X1과 같은 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단계요. 첫 번째 단계 V1 벡터를 X1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 V1과 수직이 되는 벡터를 찾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의했을 때 V2가 V1하고 직교한다는 것을 보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교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 했던 직교성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일로 가는 벡터 앞에서 했던 것처럼 X2 마이너스 프로젝션입니다. 이건 이제 V1 위로 정사형이에요. 그래서 프로젝션 X2를 V1 위로 정상을 내린 거예요. 자, 이제 요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파란색 벡터는 분명히 V1하고 수직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벡터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벡터를 이제 우리는 V2라 놓을 생각입니다. V2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V2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프로젝션하고 잘 보세요. 이 V1하고 시각적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V2는 V1하고 직교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V2를 만들 때 X2에서 마이너스 이 프로젝션이에요. X2 V1입니다. X2 마이너스, 자, 이제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정사를 내리니까 V1 내적 V1분의 X2 내적 V1 그리고 V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이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V1과 V2가 서로 직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 시간에도 했었던 직교 상행단원에서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실제로 V2 내적 V1을 계산해 보세요. V2가 이거잖아요. X2 마이너스 V1 X2 V1하고 내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적이 갖고 있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덧셈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V1 마이너스 V1 X2 마이너스 V1 그리고 V1 내적 V1인데 이거 서로 소거되잖아요. 그래서 X2 내적 V1 마이너스 X2 내적 V1이잖아요. 이거 0이에요. 0이라는 얘기는 V1과 V2가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앞에서 직교 사용 단원에서도 이와 같이 증명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V2 내적 V1은 0이므로 V2와 V1은 직교합니다. 이렇게 증명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조금 전에 여기다 그림을 그렸던 거 있었죠? 자, 그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 여기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W의 기저가 된다 했으니까 얘는 이제 다른 걸로 W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제 W1 두 개의 벡터 V1과 V2, 두 개의 벡터니까 그냥 편의상 W2라는 옵시다. 그게 이해하기 쉽겠네요. 자, 이제 같은 논리로 한다면 이제 얘를 그냥 얘네들로 생성되는 것을, 그러니까 W1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팬 오브 V1으로 생성되는 것을 W1, 두 개의 하나로 생성되는 것은 W1, 두 개로 생성되는 것은 W2, 세 개로 생성되면 W3 이렇게 놓으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제 W2라 놓아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첨자 없고 얘는 첨자를 써서 구별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W2는
W2는 이제 W1은 이렇게 놓은 거고요. W2는 V1과 직교하는, 서로 직교하는 두 개의 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을 W2라 놓겠습니다. 즉 스팬이라는 기호를 앞에다 붙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여기가 V1이고요. 여기가 V2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들은 서로 수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간상의 한 벡터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X3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 X3는 이 W라는 부분 공간 내에 놓이지 않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3가 W2라는 이 부분 공간하고 직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교하는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상을 또 내려보겠습니다. 직교 사용이에요. 자, 이제 요 벡터를, 이 빨간색 벡터 프로젝션 X3를 이 W2 위로 정상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W2가 두 개의 직교하는 V1과 V2로 생성되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 이제 우리는 이 빨간색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 X3에서 V1 위로 정상을 내려요. 이걸 보라색 벡터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보라색 벡터는 프로젝션 X3를 V1 위로 정상을 내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 X3를 저쪽에 V2 위로 정상을 내립니다. 아, 이거 수직이에요. 여기도 수직이고요. 저쪽에서 바라보면 이게 수선의 발 내린 꼴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벡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 초록색 벡터가 바로 프로젝션 X3 V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벡터를 만들 때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에서를 내려다보면은 이 보라색 벡터와 초록색 벡터의 합으로 이 빨간색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라색 벡터 프로젝션 X3를 V1 위로 정상을 내린 거하고, 그리고 프로젝션 X3를 V2 위로 정상되는 거에 합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정상 벡터입니다. 우리는 이 정상 벡터를 이용해서 파란색 벡터를 또 생각합니다. 이 파란색 벡터는 빨간색에다 파란색 더하면 하얀색이 나와야 되니까 이 벡터는 X3 마이너스 이 프로젝션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거 서로 수직이에요. 바로 이 빨간색 벡터하고 수직인데 이 빨간색 벡터가 W2 안에 놓여 있습니다. W2 안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얘가 좀 수직이니까, 그렇다면 이 파란색 벡터는 W2하고 수직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이제 W2하고 수직이 되는 이 벡터를 우리가 V3로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V3의 모양은 결과적으로 X3 마이너스 프로젝션 이와 같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예제 2번을 푼 거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V3를 만드는 과정에서 V3는 보다시피 X3 마이너스 프로젝션 X3를 W2 위로 정사를 내려요. 그러니까 X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보라색과 초록색의 합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자, 이제 프로젝션 X3를 V1 위로, 그리고 프로젝션 X3를 V2 위로 정상을 내립니다. 그럼 X3 마이너스, 자, 얘는 X3를 V1 위로 정상을 내렸었으니까 V1과 V1의 내적, 그리고 X3 내적 V1 이와 같이 됐죠. 그리고 여기는 X3 V2 내적 분의 V2 내적이죠. X3 V2의 내적, 그리고 V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V3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얘네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서로 간에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잘 보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음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확대 적용합니다. W에 지금 이제 P-1개까지, P-1은 뭐냐면은 이제 V1, V2, VP-1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로 생성이라서 해야 되겠죠. 여기 스팬. 이것을 아까 두 개로 생성한 거는 W2로 나왔던 것처럼 P-1개로 생성한 것을 이제 W P-1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얘네들은 서로 간에 직교하는 기저들이에요. 아시겠죠? 직교하는 벡터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얘네들하고 또다시 직교하는 이 WP-1과 직교하는 새로운 벡터를 VP라 놓겠습니다. VP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로부터 XP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 XP를 이 WP1 위로 정설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이 수학적 귀납법을 중간에 한번 써야 되는데요. 그 생략하고 그냥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을 써서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써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P라 쓰지 말고요. K-1로 쓸게요. 이때 얘네들은 서로 간에 직교한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WK-C라고 이미 요 K에 대해 K는 1부터 P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로부터 우리는 수직이 되는 새로운 벡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네들로 직교하는 것을 VK라 놓을게요. K는 1부터 P까지에 있는 첨자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만들 때 우리는 이제 요걸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얘네들은 이렇게 계산한 것들의 결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빨간색 벡터를 보라색과 초록색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벡터도 우리가 추상적인 공간상에서 이렇게 K-1개의 벡터들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K 그리고 여기는 V1 위로 정사형 플러스 XK를 V2 위로 정사형 쭉 가서 이제 프로젝션 XK를 VK-1 위로 정사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각각의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정상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은 XK 마이너스 자 이제 XK를 V1, XK를 V2, XK를 V3 해서 XK를 VK-1까지로 프로젝션을 다 내렸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V1 내적 V1분의 XK 내적 V1 그리고 V1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V2 내적 V2분의 XK 내적 V2 그리고 V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줍니다. VK-1이에요. VK-1 내적 VK-1 그리고 XK VK-1 VK-1 이렇게 돼요. 자, 요 가로를 다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 VK가 WK-라고 직교하는 것을 보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했던 거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자, 이제 이것이라 하면 요거이면 이제 VK는 WK-1과 직교합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VK는 자, 이들의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전개한 식에다가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세요. 그 VK를 놓고 내적을 해 보세요. 이게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다 계산하면 아까 두 개짜리를 그 계산해서 하나짜리 아까 증명했었죠. V2하고 V1이 서로 직교하는 걸 보일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직교하는 벡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WK-1이 직교하는 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이었다면 더불어서 WK는 이제 V1, V2, VK-1에다 VK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더 추가해서 만든 직교하는
벡터들로 이루어진 여기 이제 스팬이라는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WK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로 생성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곧 직교 기저가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K에 대해서 우리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1부터 P 안에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모든 P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와 같이 그램시미터 과정이 바로 일반적인 어떤 기저가 주어져 있을 때, 그냥 기저가 주어져 있을 때요. 이 기저로부터 직교 기저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규 직교 기저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만든 기저들을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됩니다. 즉 단위 벡터화 시키는 것이 곧 정규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직교 기저를 만든 다음에 자신의 크기로 각각의 크기로 V1의 크기, V2의 크기 또 쭉 가서 VK 크기로 나눠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저가 바로 정규 직교 기저입니다. 이 그램시미트 과정이 말하고자 하는 요소는 바로 Rn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부분 공간은 언제나 직교 기저 또는 정규 직교 기저를 항상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간단한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예제 1번에서 우리는 이 두 개가 직교하는, 이거 사실 내적하면 0이잖아요. 직교하는 기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규 직교 기저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 직교 기저로부터 정규 직교 기저를 구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구두로 설명했었죠. 정규란 단어는 우리가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V1의 크기로 V1을 나누고 V2의 크기로 V2를 나누는 것이 곧 정규 직교 기저입니다. 뭐 세문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램시미터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와 같은 그램시미터 과정을 이용해서 아주 중요한 QR 분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